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이라고 해요. 55세 이혼녀, 고등학교 교사로 3년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후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피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일 때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다 사라진 것 같아 절망감이 들죠. 밤이 되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잊힌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그런 제 삶에 변화가 온 건 봄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성적이 급락한 학생 박준호를 만난 후였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알게 돼서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젊은 38세 호라대 건설 현장 감독 박민주 씨가 나타났어요. 민주 씨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에 피곤한 눈빛을 띠고 있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어요. 준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진심 어린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의 넓은 가슴과 단단한 팔뚝을 힐끔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떨림을 느꼈죠. 상담실의 공기는 긴장감과 공감이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의 틈새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설레임이 스며들었어요. 민준 씨는 준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아앉아 제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이 만남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얽히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어요. 상담 중 민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스치며 자료를 건네자 저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제 몸을 어루만지다 민준 씨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제 손가락이 제 가슴을 스치고 아래로 내려가 은밀한 부위를 만지작거릴 때 그의 체격이 머릿속에 떠올라 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연처럼 첫 만남부터 제 외로움이 에로틱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준호의 성적 회복을 위해 토요일마다 제 집에서 개별 지도를 제안했어요. 민준 씨는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이셨어요. 첫 토요일 부자가 방문하자 저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가슴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으며 긴장했어요. 직접 구운 쿠키를 내놓자 준호는 신나하며 먹었고 민준 씨도 선생님, 이 맛 정말 특별하네요. 라며 칭찬하셨어요. 그의 시선이 제 가슴 라인에 머무르는 걸 느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리를 꼬았어요. 수업 중 준호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며 부드럽게 격려했어요. 민주 씨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아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거실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가정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혼 후 처음 느끼는 보람과 함께 민준 씨의 근육질 몸매를 훔쳐보는 설레임이 피어올랐어요. 민준 씨는 자책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었고 준호는 순수한 아이답게 즐거워했어요. 수업 후 민준 씨가 준호를 데리고 가며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며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이자 저는 그 따뜻한 촉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혼자 침대에 누워 민준 씨의 손길을 상상하며 제 손가락이 제 가슴을 스치고 아래로 내려가 은밀한 부위를 만지작거릴 때 그의 체격이 머릿속에 떠올라 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연처럼 첫 만남부터
제 외로움이 에로틱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준호의 성적 회복을 위해 토요일마다 제 집에서 개별 지도를 제안했어요. 민준 씨는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이셨어요. 첫 토요일 부자가 방문하자 저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가슴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으며 긴장했어요. 직접 구운 쿠키를 내놓자 준호는 신나하며 먹었고 민준 씨도 선생님, 이 멋 정말 특별하네요. 라며 칭찬하셨어요. 그의 시선이 제 가슴 라인에 머무르는 걸 느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리를 꼬았어요. 수업 중 준호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며 부드럽게 격려했어요. 민준 씨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아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거실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가정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혼 후 처음 느끼는 보람과 함께 민준 씨의 근육질 몸매를 훔쳐보는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민준 씨는 자책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었고 준호는 순수한 아이답게 즐거워했어요. 수업 후 민준 씨가 준호를 데리고 가며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며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이자 저는 그 따뜻한 촉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혼자 침대에 누워 민준 씨의 손길을 상상하며 제 손가락으로 제 유두를 꼬집고 아래로 내려가 제 클리토리스를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몸이 젖어들고 숨이 가빠지며 절정에 가까워질 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순간 제 헌신이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욕망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매주 토요일 수업이 이어지며 우리 대화는 준호 이야기에서 서로의 삶으로 깊어졌어요. 저는 민준 씨의 아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라며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반대로 민준 씨는 제 외로움을 물었고 우리는 같은 고독을 공유하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밤에 민준 씨를 생각하며 제 몸을 어루만지다 그의 입술을 상상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차 친밀해졌고 제 심리는 금기된 감정에 대한 자책과 동시에 깨어나는 여성스러움으로 복잡했어요. 민준 씨는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보였고 준호는 수업에 집중하며 배경 역할을 했어요. 한 토요일 수업 후 민준 씨가 제 허리를 스치며 물을 따라주자 저는 그 접촉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대화 중 제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그의 시선을 유혹적으로 마주쳤어요. 그날 밤 혼자서 제 몸을 탐닉하며 손가락을 제 안으로 넣고 출렁이는 쾌감을 느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몸을 뒤틀며 절정을 맞이했죠. 이 공감의 순간들이 제 욕망을 점점 더 키워갔어요. 저는 민준 씨를 생각하며 옷차림에 신경 쓰고 더 짧은 치마를 입으며 간식을 정성 들여 준비했어요. 민준 씨는 제 옷을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며 칭찬하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고 재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매력을 인정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쓰러진 경원에서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자 저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그날 밤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욕망이 폭발했어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게 됐음을 깨달았어요. 분위기는 설렘과 긴장감이 어우러진 학교와 병원으로 제 심리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부활과 사랑의 시작에 대한 흥분으로 물들었어요. 민준 씨는 보호 본능과 끌림을 드러냈고 준호는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요. 병원에서 민준 씨가 제 등을 안아주며 위로하자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그의 채취를 맡았고 그 향기에 흥분해 집에 돌아와 샤워 중 제 유두를 꼬집으며 상상했어요. 제 손가락이 제 젖는 물을 파고들고 민준 씨의 단단한 몸을 떠올리며 여러 번 절정에 도달했어요. 이 끌림이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커피를 제안하며 단둘이 만났고 대화 중 나이 차이와 감정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남녀로서 인정했어요.
저는 민준 씨를 남자로 보게 됐어요 라고 고백했고 그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며 사랑의 긴장감을 더했어요. 이후 연락이 잦아지며 손스침 같은 접촉으로 설렘이 커졌어요. 로맨틱한 카페와 비 오는 날 집의 분위기 속 제 심리는 고백의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 씨는 진심 어린 갈망을 보였어요. 카페에서 민준 씨의 손이 제 무릎에 닿자 저는 다리를 살짝 벌려 그 손길을 유도하며 눈빛으로 욕망을 표현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 절정에 달았어요. 기계가 제 안을 채우고 진동이 제 크기토리스를 자극할 때 민준 씨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몸을 떨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욕망을 더 불태웠어요. 비 오는 날 민준 씨가 우산을 돌려주러 오자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며 입술을 포개는 깊은 키스를 나눴어요. 저는 3년 만에 사랑받는 기분에 녹아들며 민준 씨의 혀가 제 입안에서 움직이는 감촉에 몸이 떨렸어요. 키스 중 그의 손이 제 가슴을 어루만지자 저는 신음하며 그의 등을 끌어안았고 그날 밤 둘이서 소파에서 키스를 이어가다 제 블라우스를 벗겨 유두를 빨아들이는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유두를 핥고 빨아당길 때 제 아래가 젖어들고 다리를 벌려 그의 손을 유도했어요. 민준 씨의 손가락이 제 팬티 안으로 들어와 클리토리스를 문지르고 안으로 파고들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절정에 도달했어요. 이후 관계는 가독 같은 외출로 발전했지만 키스 후 민준 씨가 무릎 꿇고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청하자 저는 받아들였어요. 준호는 이를 축복했어요. 따뜻하고 전율적인 집과 공원의 분위기 속 제 심리는 사랑의 완성과 여성성 회복으로 행복했어요. 민준 씨는 진지한 헌신을 드러냈어요. 이 키스가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에로틱하게 만들었어요. 준호가 없는 토요일 밤 민준 씨는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했고 비가 오는 가운데 서로의 욕망을 고백하며 키스와 포옹으로 이어졌어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아 침실로 데려가 천천히 옷을 벗기며 제 몸을 탐닉했어요. 그의 손이 제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꼬집을 때 저는 신음하며 등을 젖혔어요. 민준 씨가 제 다리를 벌려 혀로 제 응교한 부위를 애모하자 그의 혀가 제 클리토리스를 핥고 빨아당기며 안으로 파고들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절정에 도달했어요. 이후 민준 씨가 제 안으로 들어오며 그의 단단한 성기가 제 암벽을 문지르고 찌를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여러 번 절정에 도달했어요. 그는 저를 뒤집어 강렬한 리듬으로 사랑을 나눴고 제 엉덩이를 때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3년 만에 완전한 사랑에 전율하며 제 심리는 부끄러움과 행복, 여성성 회복으로 복잡했어요. 민준 씨는 신세심한 배려와 갈망을 보였어요. 촛불과 빗소리로 감싸인 열정적인 집의 분위기 속 이 밤이 제 욕망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관계가 깊어지자 소문이 퍼졌고 학교와 회사에서 압박이 왔고 제 어머니는 나이 차를 이유로 반대했어요. 준호가 학교 싸움에 휘말리자 우리는 상처받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집 압력을 받았어요. 불안과 절망적인 학교와 집의 분위기 속 제 심리는 사랑과 현실의 충돌로 고통스러웠어요. 민준 씨는 죄책감으로 흔들렸고 준호는 순수한 지지 속 상처를 입었어요. 어머니는 전통적 시각으로 반대했어요. 갈등 중 우리는 은밀한 만남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격렬한 섹스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가 제 목을 물고 손가락으로 제 안을 헤집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슴에 안겼어요. 그의 성기가 제 안을 가득 채우고 빠르게 움직일 때 제 몸이 떨렸지만 그 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현실 충돌이 우리의 욕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준 씨와 연락을 끊었으나 준호의 전화와 어머니의 변화로 용기를 얻었어요. 민준 씨를 만나 재회를 약속했고 그는 야윈 모습으로 사랑을 재확인했어요. 우울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카페의 분위기 속 제 심리는 절망과 그리움에서 부활로 변했어요. 민준 씨는 상실감으로 지쳤으나 진심을 드러냈어요. 준호와 어머니는 재회를 축진했어요. 재회 카페에서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키스하며 제 목덜미를 핥아 그리움을 표현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욕망이 솟아올라 집으로 가서 재회의 섹스를 나누었어요. 그의 손이 제 팬티를 찢고 혀로 제 안을 파고들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절정에 도달했어요. 민준 씨의 성기가 제 안을 채우고 격렬하게 움직일 때 우리의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이 재회가 우리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민준 씨는 청혼했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후 새 집에서 생활했어요. 50대 후반 제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고 5년 후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며 사랑을 나눠요. 저는 나이 무관한 사랑의 힘을 확신해요.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속 제 심리는 완성된 행복과 후회 없음으로 충만했어요. 민준 씨는 최고의 선택이라며 헌신했어요. 준호와 아이는 가족감을 더했고 어머니는 축복했어요. 결혼 후 첫날 밤 민준 씨가 저를 여러 자세로 사랑하며 제 몸을 탐닉했어요. 그는 제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깊이 파고들며 제 클리토리스를 문지르자 저는 물을 뿜으며 절정에 도달했어요. 임신 중에도 부드러운 섹스로 욕망을 충족시켰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안을 애무하고 천천히 움직일 때 제 몸이 떨렸어요. 이 행복이 제 삶을 완성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연 어떠세요? 외로움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